갑작스럽게 나타난 포트홀에 바퀴가 빠져서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심지어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연간 4만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되었고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7월과 8월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와 또 전문가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문희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상현 인덕대 건설정보공학과 교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제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포트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얼마 전에도 지금 5톤 트럭이 포트홀에 빠져가지고 그냥 승용차랑 충돌해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포트홀 정확히 뭡니까? 일단 그 포트홀이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요. 포트홀이라는 게 어떤 단지 모양의 그런 형태의 파손을 의미하거든요. 예. 사전에 사진이라든가 어떤 뉴스 매체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어떤 단지 모양의 도로 포장 표면에 생기는 그런 파손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도로 재료가 특히 서울시 같은 도로의 재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스팔트 혼합물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스팔트 혼합물은 시간이 지나고 주변 환경, 기후 환경 등의 변화 등에 따라서 어떤 차량이 통과하면서 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그 균열 틈으로 우선 물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특히 빗물 등이 침투하게 되면 거기 좀 채수하게 되거든요. 체류된 위로 이제 그 차량이 지나가면 결국에는 아무래도 그 채수된 그 위로 차량 하중이 누르면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이 압력이 세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받는 압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밀어 올리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약한 부분으로 빠져나가면서 결국 포장체 그 아스팔트 이 잡아주는 바인더랑 골재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떤 그 골재들이 하나 나가고 두 개 나가면서 결국 점점 커지고 종래에는 그런 단지멍에 저희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파손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트홀이 생기는 거는 균열이 생긴 곳에 물이 들어가면서 그 밑하고 사이에 물에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군요. 일종의 그 포장 재질 자체가. 그러면 그것을 위에서 이렇게 긁어내는 형태로 바퀴가 지나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누군가 또 급속하게 이제 그 정지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든가 급 가속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곳 그런 데는 더 잘 발생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중차량이 다니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발생률이 커지고요. 그러니까 대형 화물차 같은 그런 것들이 다니면 더 많이 생기는군요. 이제 포트홀이 어떻게 생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여기는 도로 위에 구멍이 뻥 나 있는 상태니까 거기를 차가 지나갈 때 심각한 그 파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차량이 지나가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승용 차량이 보통 1톤에서 2톤 정도 되거든요. 심지어 승용 차량도. 그러면 차 바퀴로 4개 바퀴가 지나간다고 해도 그중에 한 4분의 1, 많게는 2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하중의 크기가 이제 가해지게 될 텐데 정지 상태에서도 꽤나 큰 하중이 가해지면 어떤 충격을 느끼게 될 텐데 하물며 이 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거나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급출발이라든가 급정거가 되게 될 경우에는 그 하중이 크게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충격이라는 것으로 운전자에게나 차량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타이어의 휠, 저는 포트홀에서 예전에 철제 휠을 달고 가난한 시절에 철제 휠을 달고 다닐 때 그 휠 자체가 완전히 휘어버리더라고요. 쾅 부딪히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타이어도 찢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던데 이게 1차적이었고 이게 이제 차체 손상도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의 그 쇼크 업서버라고 하는 그 충격을 흡수하는 그 장치에 그 범위 내를 초과하게 되는 그런 어떤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그 순간에 차량이 이미 그 차 쇼크 업서버의 그런 변이 벗어나게 되고 변이 그 변화 폭을 흡수할 수 있는 폭을 벗어나게 그렇게 되면 결국 차가 바닥을 긁게 되거나 차 바퀴가 그럼 차량 하부판이 이미 그 도로 포장면과 긁히게 되니까 그런 경우 그런 아까 말씀하신 차량의 바닥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놀라서 급제동하게 되면은 타이어 같은 게 빠져나가면서 일이 벌어진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2차 파손 피해게 되면 피하려고 한다던가 저도 그런 사례가 있긴 했었지만 오히려 급제동과 피하기 위한 혹은 급 핸들 조작 등등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포트홀이 갑자기 보였을 때 급제동하면은 뒤에 오던 차랑 부딪힌다거나 또 핸들을 꺾었을 때는 중앙선 넘어서 오는 차하고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포트홀의 그 어떤 발생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얼마나 포토홀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 최근 3년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예, 예. 연평균 한 3만 5천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만 5천 건이요? 네, 네. 지금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2015년에 3만 6천 건이었는데 2017년으로 오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네, 추세를 보이긴 네, 하는데 올해 6월까지 2만 건이 넘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물론 7, 8월에 집중되고 그다음에 겨울철엔 좀 그 포토홀이 발생하는 게 좀 줄어드는 네, 거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예. 그 상반기에 이제 잦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는데요. 예. 이제 그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서울시에 포토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은 하실 겁니다. 근데 예.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도로 면적 대비 실제 포토홀 면적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면적은 한 0.07% 정도 그 면적 대비하면 예. 그 정도 발생하지만은 예. 하지만 포토홀은 안전과 직결된 그런 그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포토홀 발생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포토홀이 0.07밖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중앙선 가까운 곳에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교수님, 이게 여름철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여름철에 발생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기 말씀드렸던 것 좀 유사한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 아스팔트 혼합물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공극이라는 걸 내부에 품고 있어야지만이 적정한 구조물을 형성을 하는데 예. 균열을 통해서 수분이 들어간 데다가 그 안에 있는 자체적으로 공극들이 있으니까 예. 하중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압력이 커지면서 균열이 밀어내는 그런 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하물며 장마철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에 이 아스팔트 혼합물의 그런 그 구조적인 특성도 약화시킬 뿐더러 예. 온도가 높으니까 예. 빗물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 그러면 예. 결국 장마철에는 이 포토홀이 수분의 공급과 그 위에 또 차량 하중 계속 지나가니까 결국 포토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런 장마철에 다 공급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또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오래된 대도시이다 보니까 예. 그 도로 포장 하부 자체도 좀 그 수명이 오래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또 직결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했던 이런 기후 환경 조건과 차량의 통행 조건 그리고 노후화된 하부층, 포장 구조층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그 병합이 되면서 그런 파손이 또 장마철엔 더욱더 집중적으로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포장이라는 게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땅을 정확하게 잘 고른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포장재를 덮는 건데 맞습니다. 밑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그 시간 동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하수구도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 자체가 균열이 있게 되니까 네. 그거를 완전히 새로 깔아주기 전에는 포토홀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군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 포토홀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 2013년 11월 달에 아스팔트 10개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거기 10개명 중에 그 포토를 줄이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시민들께 그 약속을 하면서 예. 이를 위해서 포토에 강한 그 1등급 골재 와 이제 물의 저항성이 큰 소속해 이런 거를 사용을 2014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런 골재들을 갖다 좀 쓰면은 괜찮아지나요? 좀 예를 들어서 소속해 같은 걸 사용하면 말씀하신 대로 빗물 침수에 의한 그런 포토홀 발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 소속해라고 하는 재료는요. 그 첫 번째로 그 아스팔트라고 한 아까 얘기했던 그 바인더라고 한 아스팔트 그 시커먼 역청재하고요. 골재하고의 그런 결합력을 강화시키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그 노후화되고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아스팔트 바인더와 골재 간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물이 침투하고 또 이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그렇죠. 그런 결합력을 약화시키는 걸 가속화시키는데 이 소속해는 그 가운데서 이 둘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1등급 골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골재 입형이 굉장히 그 균일하고 또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모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런 인터와킹이라고 하는데 그 골재끼리의 그런 결합력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고강도 포장을 뭐 하고 있다던데 그건 어떤 저희가 내용인가요? 이제
그 2014년부터 이제 그런 그 조치를 해왔고, 이제 2015년 9월에는 그 서울시 도로의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예. 그 차도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 그 예. 내용에는 이제 포토를 줄이기 위해서 그 각각의 도로 여건에 적합한 그 내구성이 높은 고내구성 포장을 실시하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차량이 다니는 거 버스 전용차로 같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 고강성 이제 그 SMA 포장재를 이제 적용하고 그렇게 예.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와 아울러서 그 시공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전문가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그 시공 온도 관리라든지, 예. 동절기 포장 금지 등을 그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효과로 저희가 그 14년부터 이제 포토월 예방 대책을 추진한 이후 예. 현재까지 좀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강수량 대비 포토월 발생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토홀이 미리 좀 잘 만들어서 발생하는 그런 횟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일단 발생했을 때 네. 빨리 발견하게 해서 네. 그 피해를 없애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도 지금 서울시에서 네,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네. 그 포토 그 이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 2014년부터 그 네. 택시 및 버스 운전자 이제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네. 차도 모니터 요원을 그 이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차량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그 카드 단말기의 버튼을 통해서 한 번만 누르면 그 GPS를 통해서 이제 도로 파손 위치가 실시간으로 신고돼서 서울시에서 즉시 이제 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고 건수가 꽤 많아졌습니까? 저희가 그 통계를 보면은 그 작년 전체 도로 파손 보수 건수의 약 한 36%가 오. 차도 모니터 요원분들이 신고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저 그래프를 보니까 한눈에 딱 이해가 되네요. 2014년 같은 경우는 4,600여 건이 신고가 됐는데, 네. 2016년 같은 경우는 17,000여 건이 신고가 됐으니까 전체가 한 36,000, 7천 건 중에서 진짜 거의 40%에 거의 가까운 그런 실적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도 포토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디에 신고할 줄 모르게 돼서 그냥 네. 지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포토를 발견하실 경우에 저희 그 120 그 다산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로 이제 전화를 주시면은 그 스마트폰 어플인 이제 서울시 스마트 불편 신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접수되면은 그 접수 받으면 바로 이제 보수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이렇게 신고를 빨리 해서 포토의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포토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위험을 피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뭐 포톨이 발견된다면은 그 기본적으로는 급제동과 급조양을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지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줄일 수 있는, 최소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포톨 통과할 때는 아시다시피 그 차량의 그런 차량 하부라던가 바퀴에 그 휠 등에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속도를 최소화해서 시속 20km 이상 감속시키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 하고요. 예. 그다음에 포톨 통과 후에는 차량의 그 안전한 곳에 차를 댄 후에 예.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톨에 대한 그런 파손 등, 타이어 파손이라든가 어떤 차량의 파손 등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러면 비상 전멸 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나서 예. 그런 어떤 구조나 구호를 기다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 포톨에서 사고가 났을 때가 자동차 전용 도로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불가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갓길로 차를 뺀 다음에 뭐 그 보험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보험도 자동차 전용 도로 위니까 접근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참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서울시의 도로나 여러 도로의 그 기반 시설들이 지금 노후화됐다는 지적을 교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노후화로 인한 여러 그 문제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옳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세계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큰 대도시입니다. 저희가 아마 세계적으로 10손가락에 드는 그런 서울시라는 곳이 10손가락에 드는 그런 대도시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성장 역시 아주 빨랐었던 거고요. 성장이 빨랐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현세에 와서는 이제 노후화가 그만큼 빨리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자의 통행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만큼 빨리 노후화가 됐으니까 유지 보수에 필요한 그런 관리 기관으로서의 어떤 정책 제시라든가 아니면 후속 시행, 행정적인 후속 시행 방침 등이 이제 뒤따라오고 그렇다 보면 결국 그 유지 관리하는 노후화된 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수반이 되고요. 인력들도 수반이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우리 도로관리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유한한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쓸 곳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쓸 수 있을까? 그게 언제나 행정관리 기관들의 그런 고민이고 또 다른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많은 대도시들도 그러한 선진 외국들의 대도시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어떤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표층 위주의 그러니까 파손 난 것을 위주로 유지 보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전적으로 예방으로 좀 어떤 건강도라고 할까요? 그걸 체력을 좀 많이 키워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C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사전적으로 감기라든가 어떤 바이러스로부터의 침입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서울시 유지 관리도 노후화된 것의 유지 관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전적으로 미리 유지 보수를 해 나가는 것 또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급격한 예산의 소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사후적인 방침보다는 사전적인 방침에 좀 귀 기울이고 그거에 대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행력이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는 도로 포장 유지 관리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전국 최초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지금 노후화된 도로에 대한 대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떤 대책들입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내재해 있어가지고 도시 노후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표층 위주의 도로 포장 정비 이런 누적된 노후 포장 해소와 공용 수명 증대 장기적 유지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도로 포장 유지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30년 생애 주기 관리 체계에 따라 이제 표층 재포장 위주의 관리 기법을 노후 포장이라든지 평탄성 포장, 예방 포장, 긴급 보수 포장 등 세분화된 관리 기법으로 유지 관리를 해서 양질의 도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 포장면에 강촉매를 포설해서 자동차 유해가스를 줄이는 포장 기술을 개발하게 지난달에 시험 포장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도로를 이용해서 쾌적한 클린 도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촉매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또 새로운 그런 소식인데 교수님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도 여기 여러 선진 도시들 좀 많이 방문을 해봤었는데요. 그때도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굉장히 정책이라던가 기술력의 뒷받침을 빠르게
추진해오고 있다라는 거였었던 거거든요. 예. 다른 그 선진 도시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서울시와 같이 먼저 그 크게 발전하고 노후화가 뒤따라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정책적인 개발과 개선들을 해왔었는데 근데 어떤 도시도요,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지금 아까 그 과장이 얘기하셨던 그런 어떤 기본 계획이라는 것, 정책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 비전을 갖고 그 각각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서 그 시행 방침들을 뒷받침해서 따라가는 그런 도시들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있다라는 건 굉장히 그 목표 의식을 갖고 있는 시의 정책이라고 느낄 수 있고요. 뭐 저도 그 뭐 시민의 한 명이면서도 전문가의 한 명으로서 이건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이제 이런 정책 자체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그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기관의 그런 공무원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그 이외에 또 시행사, 그러니까 시공사라든가 생산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이 갈 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저희 포토월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잘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그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과적을 줄인다거나 급가속 급제동을 줄인다거나 뭐 또 지나가다 포토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고해 준다거나 하면 이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또 뭐 도로가 노후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다녀보면은 또 그 징후를 미리미리 발견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먼저 뭐 청원을 하신다거나 민원을 넣으신다거나 해서 사전에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유기적으로 잘 굴러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과장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 포톨 발생 예방을 이제 위해서 노후화된 포장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톨로 인한 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신고 보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톨로 인한 그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다방면에 걸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 시민분들께서도 도로에 발생한 포톨을 발견하시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른 차량을 안전을 위해서 저희 그 120 다산 콜센터로 좀 그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앱 같은 거가 있어서 뭐 지나다가 거기에 딱 봤을 때 저희도 원터치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도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신고들을 갖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앱 같은 게 서울시에서 개발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그거는 지금 있는데요. 저희 그 스마트 불편 신고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앱을 이용해서 사진만 찍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그 적으셔가지고 발송하면은 간단하게 적어서 발송할 수 있군요. 뭐 이치도 이제 그 GPS 상으로 바로 찍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많이들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그 여기 현재 앉아 있는 게 좀 전문가의 자격으로 이렇게 앉아 있긴 한데요. 시민의 한 명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시정이나 어떤 그 특히 도로 관련된 거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뭐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흔히 시민들의 뭐 한 사람으로서 시공할 때라던가 아니면 뭐 포톨 뭐 얘기도 하셨지만 뭐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파손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날카롭게 꾸짖고 이렇게 그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즉각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으로서 참여의식 또 제가 낸 세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갖고 계셔야 했고 또 본인 스스로 시민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전문가라는 도로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바로바로 날카롭게 즉각 꾸짖을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참여 정신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려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희 서울시만큼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잘 관리되고 빨리 이렇게 추진되고 민원이 반영되고 하는 곳들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들이. 그래요? 좀 이렇게 믿어주시는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을 넣고 그리고 잘못된 걸 꾸짖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시면 금방 와닿는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포톨 같은 경우는 발생한 이후에 뭐 3일 이상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서울시의 노력이 이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빨리 신고해 주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빨리 그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문희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그리고 이상염 인덕대 건설정보공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